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라디오 건강전도사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보감 3-5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품위 있고 건강하게 황혼기를 보낼 수 있을지 매일같이 공부하고 정보를 모으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이유로 숨겨왔던 일상적인 현상에 대한 충격적이면서도 아주 희망적인 생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부쩍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자주 나거나 가스가 차서 아랫배가 빵빵하고 묵직한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방귀를 억지로 참느라 식은땀을 흘리거나 속이 더부룩해져서 소화제만 연신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이 방송 절대로 끊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저 민망하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넘기던 그 작은 가스 신호가 사실은 뇌와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거대한 면역 요새인 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자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거대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핵심 질문은 아주 명쾌하고 강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밤낮으로 배출하는 방귀의 횟수와 냄새, 그리고 소리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짜리 정밀 검사 없이 내 몸속의 간 기능을 확인하고 만성 변비를 뿌리째 뽑으며 심지어 노년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대장암의 위기까지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당장 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국내 최고의 유수 대학병원 소아기내과 연구팀이 무려 65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추적 조사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장이 끊임없이 보내오는 미세한 가스 신호와 이상 징후를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나이 탓으로 치부하며 제때 알아채지 못해 결국 치명적인 장 질환의 골든타임,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어르신들의 비율이 무려 전체의 73%에 달했다는 비극적인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장은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스와 방귀라는 아주 솔직하고 명확한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가스라는 주제를 마주할 때는 다소 민망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귀라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해야 할 오물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장이 지금도 살아 숨쉬며 소화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가장 정직하고 건강한 생존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장 건강을 관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12가지 주제를 아주 입체적이고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방귀가 도대체 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정체부터 시작해서 유독 가스를 많이 뿜어내게 만드는 식탁 위의 음식들, 우리의 평소 생활 습관과의 밀접한 연관성, 그리고 많은 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귀와 간 건강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지독한 변비와 대장암이 보내는 숨막히는 5대 경고, 신호, 장내 유익균을 무럭무럭 키워내는 전통의 식사법과 집에서 누워 3분 만에 끝내는 장세척, 마사지 운동법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라도 전주에 사시며 평생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오신 66살 장 모 어르신의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 겨. 이 어르신께서는 평소 건강 체질이라 자부하며 매일 힘차게 활동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방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졌거나 어제 먹은 보리밥 때문에 가스가 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요. 그런데 음식 조절을 아무리 해보아도 뱃속에 불쾌한 가스는 줄어들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피로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자식들의 손에 이끌려 정밀 종합 검사를 받아보신 결과 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무려 2.7배 이상 폭등해 있는 심각한 지방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니 지방 소화가 안 되어 장 속에서 부패 반응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방귀가 급증했던 것인데 엉뚱하게 위장약만 드시며 시간을 허비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방귀는 단순히 아랫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신 장기의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이 12가지 생존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스스로 읽어내어 질병의 위기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늙어가는 장을 청춘의 장으로 되돌리고 100세까지 선명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 발을 지금 힘차게 내딛어 보겠습니다.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도대체 방귀란 무엇이며 우리 몸속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 그 생물학적 정체와 생성 경로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분이 방귀라고 하면 그저 대장 안에서 음식물이 썩어서 나오는 나쁜 가스 정도로만 막연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가스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우리 인체의 정교한 소화, 작동 메커니즘에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 방귀는 크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어 밖으로 분출됩니다. 첫 번째 경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 혹은 물을 마시거나 이웃들과 다정하게 말을 나눌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통해 삼키게 되는 외부의 공기입니다. 이 양이 생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서 평소에 성격이 급하셔서 음식을 입에 넣고 몇 번 씹지도 않은 채 꿀꺽꿀꺽 빨리 드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 혹은 식사 테이블에 앉아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드시는 분들은 음식을 삼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공기를 위장 속으로 함께 밀어넣게 됩니다. 식사 중에 말씀을 끊임없이 많이 하시는 습관 역시 입 안으로 공기를 대량 유입시키는 원인이 되죠. 이렇게 위장으로 들어간 공기의 일부는 위로 역류하여 시원한 트림으로 배출되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장의 통로를 지나 십이지장과 소장, 대장 아래로 길게 내려간 공기들은 결국 항문을 통해 방귀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우리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 속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는 엄청난 숫자 2, 장내 미생물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가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대장 속에는 여러분이 감히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균들이 군집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100조 마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100조라는 숫자가 도무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쉽게 비교해 드리자면 우리 인간의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의 총 개수보다 지금 여러분의 장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의 마리수가 훨씬 더 많고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이 수많은 세균이 우리가 삼킨 음식물 중에서 위장이나 소장에서 미처 다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까지 찌꺼기로 내려온 성분들을 먹이 삼아 열심히 분해하고 발효시키는 대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같은 다양한 천연가스 성분들이 필연적으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장 안에서 세균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가스들과 입으로 삼킨 공기 성분들이 장관 내에 차곡차곡 모이고 합쳐져서 마침내 밖으로 시원하게 분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방귀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귀가 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걸까요? 대학 병원의 소화기내과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장 기능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최소 14번에서 최대 23번 정도까지 어김없이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이나 방귀가 나온다고 하니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고 깜짝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스의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문 관략근을 통해 부드럽고 조용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 14번에서 23번 사이의 방귀 배출은 장 속의 백조마리 세균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생명활동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평화롭던 방귀의 횟수가 어느 날 갑자기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나 아랫배가 남산만하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냄새가 고약한 수준을 넘어 생선 썩은 듯한 지독한 악취로 변하고 가스가 찰 때마다 뱃속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복부 통증이 동반될 때입니다. 그것은 장내 환경이 급격하게 오염되어 세균의 균형이 깨졌거나 대장벽에 무서운 종양이 생겼으니 당장 나를 구해달라고 내 몸이 온 힘을 다해 뿜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강력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음식들 중에서 유독 장 속에서 부패와 발효를 일으켜 방귀 가스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주범 식품들이 무엇인지 영양학적으로 아주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먹는 반찬 중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해 입에 넣느냐에 따라 내장 속은 맑은 샘물이 될 수도 있고 썩어가는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스가 유독 많이 차는 날의 원인을 알면 내 식단을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 음식들이 무조건 몸에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장 속 가스를 늘리고 방귀 냄새를 가장 지독하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지방과 단백질이 과도하게 많은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동네 모임이나 가족 외식에서 삼겹살이나 소갈비 혹은 기름기가 둥둥 뜬 진한 곰탕이나 뼈 해장국 같은 음식을 든든하게 드시고 난 다음 날 어김없이 아랫배가 묵직하고 방귀 냄새가 유독 독해지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성분은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오면 분해되고 소화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어 위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기가 장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대장 속의 부패균 세균들이 이 고기 단백질을 쉴 새 없이 썩히며 발효시키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게 됩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 부패 과정에서 황 성분이 가득 포함된 지독한 가스 화합물들이 다량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달걀 썩는 듯한 무서운 방귀 악취를 만들어내는 진짜 범인입니다. 두 번째 주범은 정제당이 가득한 단 음식과 청량 탄산음료입니다. 요즘 노년기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과일을 아침 저녁으로 팝상 가득 많이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과일 속에 들어있는 천연당 성분인 과당은 우리 시니어들의 노화된 소장벽에서 부드럽게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장까지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대장으로 내려간 과당과 설탕 찌꺼기들은 장내 가스, 생성균들의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되어 왕성한 발효 반응을 일으키고 가스 양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톡 쏘는 탄산음료나 찌개 드신 후 마시는 탄산수는 말 그대로 탄산가스 자체를 입을 통해 장 속으로 직접 들이붓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아랫배, 팽만감을 유발하는 직통 유발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건강식으로 굳게 믿고 먹는 콩류와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밥에 넣어 먹는 강낭콩이나 검은콩, 밥상 위에 두부, 된장, 청국장, 그리고 몸에 좋다는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같은 채소들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최고의 건강식품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식품들 속에는 라피노스라고 불리는 아주 특이하고 복잡한 복합당 구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소장 안에는 이 라피노스 성분을 매끄럽게 분해하고 잘라낼 수 있는 소화 효소가 태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채소 영양소들은 소장에서 전혀 흡수되지 못한 채 온전한 모양새로 대장 바닥까지 도달하게 되고 기다리고 있던 백조마리 장내 세균들에게는 그야말로 1년 중 가장 성대한 산해진미, 잔치상이 차려지는 꼴이 됩니다. 세균들이 신이 나서 이 라피노스 성분을 뜯어 먹으며 엄청난 발효 가스를 뿜어내기 때문에 몸에 좋다는 양배추나 콩을 먹은 날 유독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차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채소들을 장이 아프다고 해서 아예 안 드시면 절대 안 되며 장내 세균들이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드시거나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라피노스 구조가 이미 미세하게 쪼개져 소화가 아주 편해진 전통 된장이나 청국장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스를 줄이면서 채소의 항암 영양소를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식사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의 평소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장 속의 통로를 어떻게 가두고 방기 가스를 배 속에 꽉 차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생활 습관의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무심코 행하는 움직임의 반경이 내 대장, 근육의 활력 상태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니어분들의 장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습관은 바로 하루 종일 소파나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정적인 생활입니다. 요즘 은퇴를 하시고 나서 특별한 야외 활동 없이 거실 소파에 장시간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보시거나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영상에 몰두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 의과 대학 병원의 연구팀이 한국인 60대 이상 성인 658명을 대상으로 일상 활동량과 장 기능을 정밀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꼼꼼히 앉아서 생활하는 어르신 그룹은 평소 활발하게 걷고 움직이는 어르신 그룹에 비해 장벽 안에 가스가 배출되지 못하고 썩어 문드러지며 축적되는 가스팽만 위험도가 무려 2.3배나 폭등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있는 행동이 장 속에 가스 폭탄을 만드는 걸까요? 우리의 대장은 뇌의 명령을 받아 스스로 근육을 쥐어짜며 음식물 찌꺼기와 대변을 아래로 밀어내는 물결 모양의 유연한 움직임, 즉 연동 운동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가만히 앉아 소파에 기대어 있으면 하체의 골반 근육과 복부의 압력이 고정되면서 이장의 연동 운동 모터가 힘을 잃고 서서히 멈춰 서게 됩니다. 도로 위에서 차가 멈추면 매연이 쌓이듯이 장관 속의 내용물들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고여 있게 되니 장내 백조마리 세균들이 달라붙어 더 오랜 시간 동안 부패와 발효를 유도하게 되고 그 결과로 가스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뿜어져 나와 아랫배를 터질 듯이 부풀리는 것입니다.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어서 악취가 나듯이 장 속의 내용물 역시 활동량이 부족해 정체되면 지독한 부패 가스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의 무서운 폭병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이 스트레스는 정신의 문제인데 왜 아랫배 방기 가스랑 상관이 있냐며 의아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은 뇌와 수많은 자율신경망으로 직통 연결되어 있어서 의학계에서는 장을 일컬어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안 좋은 일에 침잠하거나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킵니다. 교감신경이 켜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여 위장과 장으로 가야 할 맑은 혈액 공급을 차단하고 사지로 피를 보냅니다.
피 공급을 받지 못한 위장은 소화효소 분비를 멈추고 장운동을 불규칙하게 마비시켜 버립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장벽을 보호하는 유익균 세균들을 몰살시키고 가스를 뿜어내는 나쁜 유해균들의 개체 수를 폭발적으로 늘린다는 점입니다. 모대학 의대 연구팀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장년층 그룹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룹에 비해 장속 유해균 분포 비율이 무려 1.9배나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밥을 빨리 먹으며 공기를 삼키는 습관, 국물에 밥을 말아 제대로 씹지도 않고 위장으로 넘기는 나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장은 매일 밤 가스 지옥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5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많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계시는 아주 충격적이고 중요한 장기 연결고리, 바로 방귀의 변화와 간 건강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해 생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랫배에서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오는 현상을 그저 대장만의 문제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 기능이 무너지면 우리 장 속은 순식간에 독성 가스 배출소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종합병원 간담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방대한 임상 자료를 보면 만성간 질환이나 지방간을 앓고 있는 고령층 환자들의 무려 68%가 평소 극심한 소화불량 증상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장내 가스의 폭발적인 증가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간이 나빠지면 방귀가 변하는 것일까요? 그 본질적인 핵심 열쇠는 바로 간에서 매일 밤낮으로 성실하게 만들어내는 초록색 소화 액체 담즙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간 세포가 건강하게 돌아갈 때 하루에도 대량의 담즙을 만들어 쓸개에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가 식탁에서 삼겹살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십이지장으로 이 담즙을 뿜어내어 기름기 지방 성분을 잘게 쪼개고 분해하는 소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간이 공장이라면 담즙은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청소 제품인 셈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간 세포에 기름이 끼는 지방간이 심해지거나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 핵심 담즙 제품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분비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담즙이 턱없이 부족해지니 우리가 먹은 고기와 기름진 지방 성분들이 위장과 소장에서 전혀 분해되지 못하고 커다란 덩어리 상태 그대로 대장 바닥까지 무방비로 뚝뚝 떨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대장에 대기하고 있던 백조마리 세균들이 이 소화되지 않은 거대한 단백질과 지방, 쓰레기 더미를 마주하는 순간 장 속은 그야말로 급격한 부패와 썩는 냄새로 가득 차게 되며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독하고 지독한 황화수소, 가스를 뿜어내어 방귀의 양과 악취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간은 우리 장에서 흡수된 끈적한 혈액 속이 온갖 독소와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걸러내어 정화해주는 위대한 필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의 필터 능력이 주저앉으면 장에서 올라온 독소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며 이 썩은 피가 다시 장벽의 미세혈관으로 순환하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처참하게 교란해 유익균을 죽이고 나쁜 부패균들을 득세하게 만드는 끔찍한 악순환의 궤도에 진입하게 만듭니다. 앞서 전해드린 전주의 장 어르신도 농사일로 다져진 장사 체질이라 자부하셨지만 갑자기 기름진 고기만 먹으면 배가 터질 듯이 아프고 방귀가 끊이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이미 지방간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간 수치가 정상의 2.7배를 넘어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보건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60세 이상 시니어 어르신들의 무려 41%, 즉 2명 중 1명 꼴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 세포가 파괴되는 지방간을 묵묵히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은 세포의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귀 횟수가 늘어나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오른쪽 윗배 명치 부근이 뻐근하고
기분 나쁘게 옥죄어오는 가스 신호를 보낼 때가 내간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골든타임 경고 신호임을 반드시 알아채셔야 합니다. 자, 그럼 6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허리둘레를 늘리고 밤낮으로 가스 고통을 유발하는 아주 지독하고 친숙한 고질병, 바로 만성 변비와 가스 방귀의 무서운 결합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 화장실 가기가 무섭고 며칠째 대변을 보지 못해 배가 묵직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변비는 단순히 아래가 막히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 전신세포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무서운 질병의 시작점입니다. 소아기내과 임상 연구 자료를 보면 만성 변비를 앓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들의 자그마치 78%가 장 속에 좋은 균은 찾아볼 수 없고 가스를 내뿜는 지독한 유해 부패균들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변비 환자들의 경우 장내가 마비되고 고여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상적인 어르신들에 비해 대장암이나 심각한 악성 대장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무려 2.7배나 높게 관찰되었다는 통계 수치입니다. 변비와 방귀가 배 속에서 만나면 왜 이런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걸까요? 대변 찌꺼기가 3일, 5일, 일주일 동안 따뜻하고 어두운 대장관로 속에 그대로 멈춰 서 있으면 대장 속 백조마리 세균들은 이 썩어가는 대변을 먹이 삼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분해와 발효 부패 작업을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뿜어져 나온 다량의 독성 가스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장 벽에 가로막히니 아랫배는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끔 나오는 방귀에서는 계란 썩은 듯한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문제는 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 대변 속에 썩은 독소 성분들과 가스들이 대장벽의 미세한 혈관 통로를 통해 우리 혈액 속으로 거꾸로 다시 스며들어 흡수된다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제독소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썩은 대변의 오물이 피를 타고 전신으로 순환하게 되니 온몸의 세포가 오염되어 만성적인 전신 피로감, 지독한 두통, 피부에 시커멓게 피어나는 트러블, 그리고 면역력의 전반적인 붕괴로 이어져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노년기에는 이 지독한 만성 변비가 남들보다 쉽게 찾아와 장을 막아버리는 걸까요? 크게 4가지 신체적 원인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 속에서 갈증을 인식하는 감각, 센서 능력이 무뎌져 몸 안의 수분이 바짝 말라가는데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만성 수분 부족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니 대변이 대장 안에서 시커멓게 말라붙어 이동을 멈추는 것이죠. 둘째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신체 활동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들어 장의 연동 운동 모터가 완전히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치아 상태가 부실해져 딱딱하고 질긴 채소나 나물, 과일 껍질을 멀리하다 보니 대변의 덩어리를 만들어 장벽을 자극해주는 식이섬유 섭취량이 턱없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우리가 매일 혈압을 잡고 당뇨를 다스리기 위해 약봉투 속에서 꺼내 먹는 여러가지 만성 질환 약물이나 진통제, 성분들이 대장 근육의 수축력을 억제하고 대변을 딱딱하게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치된 변비의 4대 원인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랫배는 평생 독성 가스를 내뿜는 쓰레기 매립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위대한 시니어 동료 여러분, 어느덧 오늘 방송의 마지막 여정이자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귀를 가장 쫑긋 세우고 내 생명을 구하는 심정으로 들으셔야 하는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가스의 변화와 대장암 사이의 무서운 진실, 그리고 우리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절대적인 경고 신호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우선 라디오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방기 횟수가 일시적으로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대장암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니 너무 가슴 철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방기 변화는 앞서 상세히 설명해 드린 식탁 위에 기름진 음식이나 콩류 채소 섭취, 활동량 부족 같은 일상적인 습관의 영향이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평소와 다르게 가스 배출 패턴이 기괴하게 변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5대 경고 신호가 내 몸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대장벽의 악성, 종양 덩어리가 자라나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마지막 생존 신호이니 지체 없이 정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립암센터의 공식 발표 자료를 보면 대장암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암 발생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독 60대와 70대 이상의 고령층 세대에서 압도적인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무서운 암입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대장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해 내기만 하면 완치율과 생존율이 무려 87%를 가볍게 넘어서는 아주 착한 암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이 미련하게 참거나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행을 미루다가 치료 시기를 영영 놓쳐버린다는 사실이죠. 대장 안에 악성 종양 덩어리가 자라나면 방기와 대변은 어떻게 변할까요? 암 덩어리가 대장 내부의 길목을 물리적으로 꽉 막아 좁게 만들기 때문에 가스가 부드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앞에 가로막혀 갇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스가 빵빵하게 차서 방기가 비정상적으로 자꾸 잦아지거나 반대로 전혀 안 나오다가 좁은 틈을 타서 한꺼번에 폭발하듯 분출되는 이상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암세포 주변 조직이 허물어지고 부패하면서 평소 내가 맡아보지 못했던 생선, 썩은 듯한 퀴퀴하고 지독한 악취의 방기가 몇 주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당장 나 자신과 사랑하는 부모님의 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할 5대 경고 신호를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 두십시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배변 습관의 갑작스럽고 기괴한 변화입니다. 평생 동안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 후 규칙적으로 시원하게 대변을 보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너댓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설사를 하거나 반대로 일주일 내내 전혀 대변을 보지 못하는 극단적인 변비가 찾아와 소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지독한 설사와 변비 증상이 번갈아가며 핑퐁 치듯 나타나는 현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끈질기게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장 속에 무서운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신호는 대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 현상입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새빨간 선홍색 피든 장 위쪽에서 흘러나와 까맣게 변한 검붉은색 피든 혹은 변기 물이 붉게 물들거나 대변 표면에 시커먼 피떡이 한 번이라도 묻어 나왔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일 당장 대장 내시경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에이, 내 나이 되면 다 치질 때문에 피가 좀 나오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다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십니다. 치질 출혈이든 암 출혈이든 피가 비치는 순간 전문의의 유관 확인을 받는 것이 내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대변 모양의 급격한 변형입니다. 평소 바나나처럼 굵고 튼튼하던 대변의 굵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연필처럼 아주 가늘어지거나 넓적하게 짓눌린 모양새로 2주 이상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대장 통로 어딘가에 거대한 암덩어리가 자라나 대변이 나오는 길목을 꽉 누르고 지나갔다는 물리적인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아랫배의 지속적인 폭통과 딱딱한 덩어리 만져짐입니다. 가스가 차는 불쾌감을 넘어 왼쪽 아랫배나 오른쪽 아랫배를 내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눌렀을 때 돌덩이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손끝에 만져지거나
콕콕 찌르는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뛰어가셔야 합니다. 5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와 빈혈입니다. 내가 뱃살을 빼려고 밥을 줄인 것도 아니고 운동량을 늘린 것도 절대 아닌데 불면과 가스 증상으로 한 달 사이에 몸무게가 3kg 이상 뚝 떨어지고 눈밑이 하얗게 변하며 핑 도는 어지럼증 빈혈이 찾아왔다면 뇌나 간이 아니라 대장 속의 악성 종양이 내 몸의 영양소를 통째로 빨아먹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짐이 되기 싫어서 아픈 것을 숨기고 혼자 끙끙 앓는 것이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선명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당당하게 살아계셔 주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커다란 효도이자 위대한 인생의 선물입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50세 이상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지원해주는 대변, 잠열 검사와 같은 국가암검진 서비스를 절대 귀찮다고 거르지 마십시오. 대변 속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흔을 찾아내어 대장암을 뿌리째 잡아내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내 손으로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3분 동안 부드럽게 마시지 해 주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장세포를 깨우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삼키는 그 작은 1분의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 때 밥상 위에 올라온 파란 채소, 나물 한 조각을 먼저 입에 넣고 천천히 30번 씹는 그 작은 식사 순서의 변화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내 소중한 손주들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품격 있는 인생을 호령할 수 있는 위대한 생명 방패를 완성해 줄 것입니다. 보감 45는 언제나 여러분의 무병장수 활기찬 노후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장 튼튼하고 마음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